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5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김전일과 소년소녀 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전일 얘기했으면 나중에 코난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코난 몇 권까지 나왔지? 그러니까 94권까지 나왔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마. 저는 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싫어. 코난 재밌잖아요. 그거 어쩌다 봐. 난 일단 그 꼬맹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싫어. 아니 그냥 90년대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김전일을 다루는 이유도 우리 지난주에 얘기 안 했지만은 그 1기가 있어요. 네네네. 단행본 37권인가까지가 1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 이후로는 잊고 있었어요. 끝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추억이다라고 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코난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탈락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팟빵 리뷰를 울지 마. 힘들었다고. 너 일본 가잖아 내일 모레. 그게 무슨 상관이야. 팟빵 리뷰 읽겠습니다. 지나가야지님께서 흔히들 봄 4, 5월 되면 미화부가 바빠졌는데 학급 꾸미는 일과 청소에 열을 올리게 되는 시기였어요. 특히 교실 뒷 게시판 같은 걸 꾸미는데 집중되죠. 아유. 그림 걸고 학습 능률을 올리는 게시물과 시간표 거기다가 화사함까지 몇 날을 방과 후 3, 3, 5 모여 만들고 있었었죠. 각 학년마다 잘한 반을 뽑아 상장과 포상금을 줬죠. 우리 얘기 예전에 한 적 있었죠. 네. 특히 청소의 꽃은 학교에 교육감이 오기 며칠 전의 상황이죠. 청소도 집에서 걸레 만들어 와서 유리창 닦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오래돼서 나무바닥 왁스칠은 필수였습니다. 다들 쭈그려 앉아 바닥 닦으며 땀을 흘렸죠. 라고 하시면서 이게 백곰 왁스 이 사진을 주셨네요. 그게 근데 마룻바닥도 마룻바닥인데 도끼다시 바닥 있잖아요. 그렇죠. 도끼다시. 도끼다시도 왁스칠을 했어요. 그 내 칸에다 선생님이 그 왁스를 한 주걱씩 빡빡빡 맞습니다. 그렇지. 네. 배분을 해주시고 주걱으로. 그 향이 되게 좋았어요. 싫어. 그러면은 이제 그 해충이 있는 거만. 해충이 있다. 해충이 있었다. 너 주유소 냄새 좋아하니? 주유소 냄새. 아침에 온 신문지 냄새와 그 다음에 엄마의 냄새. 그런 고무장갑 냄새 이런 거 좋아하면은 다 해충이 있는 거라. 그게 좋아한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구충제가 귀하던 시절에 휘발유를 한 모금만 먹으면 뱃속에 기생충이 다 죽는다고. 근데 그게 와전돼서 좋아하면 그렇다로. 와전됐다. 네. 알겠습니다. 귓가의 맴도드님께서 추억의 신발 하면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었던 신발이 생각나네요. 동네 신발 가게에서 산 건데 주황색이 섞인 신발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컨버스 하이 스타일 신발이었어요. 다른 신발들은 그냥 평범했는데 그건 너무 튀어서 저건 지르자라는 마음에 엄마한테 졸라 샀죠. 2년 동안 신었는데 대략 난감했던 게 바로 그해 11월 수련회 때였어요. 그때 마지막 날에 오래 걷기 대회가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그때 너무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발이 아픈 거예요. 버스에 올라타서 신발 벗고 양말 벗었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터져서 피범벅. 사실 그때부터 양발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는데 시겁했던 기억이. 그때 알았죠. 오래 걷기엔 그닥 아니구나라는 걸. 하여튼 2년 정도 신다 발에 안 맞아 버린 게 기억나네요. 플러스 MBC 스페셜 10년 후의 세계 이거 아신지요? 현타오니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린님 쇼님 보면 현타 와요. 유유 시청하지 마세요라고. 이거 제가 보진 않았고 무슨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그거던데요. 그 기계가 사람 대체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자이너의 몇 %는 기계로 대체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은행원 애니매트릭스요? 그런 거 있잖아. 사라질 직업들의 미래 이런 거. 사라질 직업 1위는 은행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린 씨랑 쇼 씨 특히 보라고 했던 게 그런 거죠.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보지 말라고. 네. 네. 저는 다 저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글 읽어도 별로 걱정 안 되는 게 왜냐면 저는 미래 걱정이 아니고 내일 걱정조차도 그런 그 미래가 인생이기 오기 전에 죽겠지 우리가. 그렇죠. 저는 당장 1년 후 그렇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뭐 하고 사나 이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런 걸로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세기 소년소녀도 함께 할 겁니다. 이것은 절대 기계가 대체될 수 없는 팟캐스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굶어 죽지 네. 않아야겠죠. 네네. 민 씨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늙어가지고 할 얘기가 없으면 21세기까지 쳐주자. 쳐주자. 지금도 이미 21세기 초는 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한 10년 뒤에는 20세기는 미천이 끝난다. 아니, 나는 벌써부터 올해 말에 할 추억의 2018년과 소년소녀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때 무슨 얘기하지? 막 생각해요. 나는 벌써 이거 무슨 질문을 만들까? 난 어.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제가 애 업고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200회 되면 또 100회부터 200회까지 또 리뷰를 리뷰해야 될 거 하고. 아니에요. 네. 50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웃기겠다. 생각해보니까 사카린 씨 애 데리고 여기 사카린 씨 애라 그런 거 안 되죠? 제 애죠. 그렇죠. 미애예요. 예. 아, 마이크를 한 개 더 준비해야겠네요. 정말. 지금 혼돈이네요. 벌써 네. 2018년도 분기가 끝났어요. 아, 그렇죠. 1사분기 끝났고요.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네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상반기 끝나요. 네. 김전희 얘기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시간 관계상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뭐 우리들의 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정말 중요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사건 사고 중에 네. 뭐 기억에 남는 거 위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억에 그렇죠. 남는 거 시간 순서대로 하는 아니, 방법이 근데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거고 다 좋은데 우리가 1권은 다 봤잖아. 다 아, 봤죠. 그쵸. 다 오페라? 봤죠. 네, 네. 가장 기억에 잘 남으니까 그거 하나는 같이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페라 얘기하죠. 네. 저는 먼저 서두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김전일의 이 추리 극장이라고 할게요. 이 극장은 너무 이야기들의 기본 클리셰들이 너무 여러 군데에서 와요. 막, 예를 들면은, 뭐, 오페라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막 심령? 심령 현상? 막 네네. 이런 걸로부터 오고, 뭐, 민담이나, 괴담. 아니면 이미 있던 옛날 추리 소설에서도 따오고. 네, 막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구성이 될 수 있는 어떤, 네, 그렇다고 많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저는 첫 회에 이제 김전일이랑 이제 룰루랄라 갔는데 이제 거기가 무슨 바닷가 섬에 있는 별장? 왜 그 섬에다가 벌장을 줘? 아니, 고립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밀실살인을 만들어야 되잖아. 범인을 한정지어야 되니까 도망갈 수 없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느꼈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죽인다. 아. 김전일이라는 이 추리 만화는 네. 그러니까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 뭐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죽이는 그러니까 항상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를 1화부터 보여주지 않았나. 되게 끔찍했다. 네. 네. 특히 그 조명 껴안고 죽은 거 기억하세요? 그 기계 장치가 떨어져. 조명 껴안고 죽었다기보다는 조명에 깔려 죽은 거죠. 조명을 내품하네. 표현 참 왜 말을 그렇게 했지? 어쨌든. 부드럽게 하시네요.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이 방송 준비한다고 한 열흘 전부터 김전희를 20몇 건 읽다 보니까 너무 몇 많죠. 명 죽은 거야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니 저희 그때 작년 올해 겨울이었나 1월이었나 오리엔트 특급살이 보면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2시간을 떠들잖아. 근데 여기는 몇 장 사이에 몇 명이 죽냐고. 너무 많이 죽이잖아. 그 당시에 보던 저희든 이제 뭐 축구 이런 거 좋아하니까. 축구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화 속에서 죽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좋아했죠. 어떻게 죽나 뭐 이런 것도 또 이제 비주얼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그 살인 사건은 동기가 되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동기였죠? 그러니까 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기억이 되게 안 나. 이거는 그거죠. 사랑받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 깜이라고 생각되는.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내용 줄거리 소개는 또 제가 전문이잖아요. 예, 예.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미유키가 연극부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연극부가 중요한 이제 그런 연례 행사.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무슨 이제 여러 연극부가 이제 콩쿠르 같은 거를 나가는데 그 콩쿠르에는 경연대회. 그쵸 경연대회 같은 걸 나가는데 이제 이 경연대회는 이제 약간 연극계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원들이 약간 기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외딴 섬으로 합숙. 합숙을 하러 가게 돼요.
그런데 전일이 너도 같이 가자. 넌 뭐 거기서 음향 같은 것만 좀 해주면 돼.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같이 그쵸.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들 뭔가 전일이한테 숨기는 게 있어. 이 과거. 부원들만 아는 뭔가가 있어. 이름을 말했더니 다들 피해. 그냥 알고 보니 여기에는 어떤 다른 여자 부원이 있어요. 죽은. 자살한 여자 부원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니요. 아니야. 최근에. 최근에. 몇 년 최근에. 전도 아니야. 어.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오기 최근. 모든 사건들이 네. 과거 몇 년 전이든 최근이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걸 깔고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이 죽은 여자 부원이 사실은 이 연극의 주인공인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근데 이 여자 부원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무슨 황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얼굴에. 과학 실험하다가 이렇게 팍 예, 해서. 예. 실험실 같은 데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관해서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뭐 비관해서 자살을 한 게 뭐 어떤가? 이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점점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이 죽어나간 이 애들이 사실은 얘가 너무 이제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잠깐 놀래켜 주려고 이제 그 무대에 못 서게 하려고 셈이 나서 셈이 나서 한 건데. 약간 이렇게 그냥 팔에만 걔네 말로는 그냥 치마만 조금 태우려고 한 건데. 치마만 좀 태우려고. 근데 놀래가지고 꺄 이러면서 그 병을. 이렇게 벽장 같은 데 팍 부딪히면서 벽에 얼굴에 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니, 막이. 근데 처음에는 얘도 그 다친 얘도 살려고 했어. 근데 그 여자애들이 비웃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김전일의 모든 사건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되게 그렇죠. 심리적이고 사소해. 네, 또 항상 엿들어. 부들부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제 복수를. 그렇죠. 그녀의 남자친구도 또 그것들이 하는 얘기 또 같이 들어. 그런데 이제 그 주제가 되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명대사를 읊으면서 그렇죠. 사람을 자살을 하는 거지. 팬텀. 그러면서 이제 죽일 때도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으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억울하게 죽은 거는 약간 담배 필 것 같은 그 영국부 지도 선생님. 그렇지. 잘못도 안 했는데 죽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목숨 낭비야. 그러니까는 비밀을 좀 미리 알았어. 그렇죠. 그렇다고 네. 이제 죽이죠. 네. 그 선생님은 뭐 비웃은 것도 없고 이 여자아이를 뭐 죽음으로 몰아세운 것도 없어. 얘를 살려두면은 나의 정체가 폭로되겠어. 죽여버려야지 해서 죽이는 거죠. 우발적 아니 살인. 그러니까 그렇죠. 살인의 동기가 너무 명확치 않은 거지. 그 음. 선생님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우발적 살인에서 전일이가 그런 결정적 증거를 포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항상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사람이 별로 역할을 안 하는 게 그 리조트 관리인의 얼굴에 상처가 되게 깊숙이 있고 세운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정작 사건에는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식의. 그리고 그 아저씨, 그 리조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애들이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와, 이런 뭐 섬에 이런 극장이 있다니. 그랬더니 이 극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막 이래서 저 아저씨가 뭔가를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냥 그 아저씨의 없더라. 뭐 딸이 옛날에 여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호텔의 회장님은 리조트 안에 극장을 없애버리려고 했었죠. 뭐 이런 거. 뭐지? 막 이러면서. 아니 인생에 그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연 그쵸. 있지. 다들 3천만 원쯤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이야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저 이 얘기 근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막 그 김전이 그 말을 하잖아요. 뭐 이제 그래 모든 것은 뭐죠?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어. 한 다음에 그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무슨 살인사건 살인사건마다 그 범인의 그 아명 같은 거를 짓잖아요. 오페라의 유령의 뭐 진실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캔모찌 아저씨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그 대사를 해줘야지. 명탐정. 누구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 오페라의 유령은
우리 중에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어. 범인도 아니고. 다음 권에 계속. 아니 그리고 아니 이게 연재를 보는 주간 연재 사람들은 진짜 엄청 열받았을 거야 아마. 연재를 보면은 뭐 1편이 파일 1이면 1-1, 1-2잖아요. 응.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의미 없는 요약을 보여줘. 맞아.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간 연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간 연재일 때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의 줄거리. 아니 그 한 권으로 볼 때는 그 페이지를 빼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용의자 얼굴도 나오잖아. 그래서 그죠. 이미 죽은 사람은 스크린톤으로 좀 어둡게 갈아놔요. 그치. 증명사진처럼 쫙 깔아놓죠. 네. 두 번째 사건도 페륜이야 일단 시작이. 두 번째 사건은 육각촌 살인 사건인가? 아니, 이진칸촌 살인 사건인가? 맞아, 이진간첩. 네, 근데 이제 마을 이름이 육각촌인가 근데 그렇죠. 자위세별. 저 정말 미안한 게 그 첫 번째 사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근데 결국은 이 죽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죽은 여자. 그 여자가 사실은 막 너희들에게 복수하겠어 막 이렇게 해서 뭐 자살을 해서 저주하겠다 이게 아니었잖아 사실. 네. 그냥 천국으로 더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 막 소포를 보냈잖아. 너는 뭐 나를 잊고 저주하지 말으라고. 이걸 먼저 봤다면 근데 저실은 알았을 텐데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잖아요. 예,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남자도 아마 자살하나? 그랬을 거야. 다 죽어요. 초반에는 자살을 많이 했어. 법인들이. 후반부엔 자살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김전일이 그 제가 말하는 대로 그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둘의 납골당에 가나 그러면서 그 회 엔딩이 이렇게. 그래도 난 두 번째 사건을 더 좋아하는데 그거죠. 이게 과거에 무슨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무슨 7명의 시체가 나오는데 그 범인이 실은 7번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자기도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이제 갈라가지고 목사의 네, 일곱 명의 그렇죠. 자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마을에 가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사랑 김전일의 같은 반 학생인가 친구가 선생님이랑 뭐 연인 관계인 것이 그쵸. 그 걸려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것 빨리 와서 결혼이나 해라.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 김전일과 미유키 목 없는 웨딩드레스만이 아니 그게 너무 웃겼지 않아? 뭐 시계의 집이에요. 뭐 무슨 집이에요? 한양계의 집이에요.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졌어. 그리고 또 나는 그 결혼하게 되는 여자의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이상한 가면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그 가면을 안 벗는다? 가면을 쓴 채로 죽어요, 게다가. 팬텀 실은 가장 수상한 애였는데, 실은 착한 애였어.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 두 개가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이 가면을 벗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풍양계의 집 무슨 집 뭐 탑의 집 이게 되게 다 이상했는데 이 풍양계의 집 이거는 고베에 가면 있어요. 예. 키타노 이진칸이라고 그 고베가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살던 집이 있어서 진짜 풍양계의 집 무슨 집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이렇게 군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관광 상품으로 이 만화책에서도 이 마을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은 마을이잖아요. 설정이잖아요. 고베 진짜 이런 식으로 6개의 배치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풍양계의 집 무슨 집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뭔가 복면인 그게 실제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결혼식을 풍습이? 아니 풍습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복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아유,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그려진 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그거를 허무맹랑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얼굴을 보여줘도 괜찮잖아. 신랑인데. 그치. 아니 근데 결혼식에 꽃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옛날에 정글본가 찰리바마트에선가 패러디를 한 적 있어요. 그 통큰 치킨 유행할 때. 네네네. 이 사건의 트릭을 패러디했죠. 네. 6마리 샀는데 7마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만화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였던 이 트릭이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을 그냥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시체를 다 훼손을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각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사람이 된다. 막 이런 거. 아, 너무 징그러워. 너무 생각해보면 징그럽죠. 나는 팔이 없는 시체, 너는 머리가 없는 시체, 막 음.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를 짜 맞춰보면은 하나가 빈다. 이러면서. 예. 어린 저 그 당시에 마음에 종이 잘라가지고 해봤어요, 저도. 되나 이러면서 해보고 거기서는 그걸로 하잖아요. 인형을 쪼개서. 인형으로 하잖아. 쪼개서 네. 꿈에 나와. 꿈에 근데 나 진짜 해봤어. 이렇게 똑같이. 네. 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나오잖아. 범인. 실루엣만 있는 인간으로. 그렇지. 그쵸. 그쵸. 그리고 거기도 치정이야. 다들 사랑밖에 안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봐봐요. 범인이 그 선생님이었죠. 그 네. 첫 사건에서도 친구잖아. 다. 다 친구들이잖아요. 김전일의 친구라는 거죠. 미유키와 김전일의. 네. 여기서도 보면은 미유키와 김전일의 친구 여자 친구가 일찍 시집 가려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그 당시 일본에서는 정말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시키는 문화가 있었나. 라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결혼해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일본은 안 그런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신기한 나라야. 아니 뭐 그 이웃집 토토로 보면은 아빠랑 딸이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게 되게 문화적 충격이었다는 말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튼 저는 그 두 번째 사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시체에 쪼각쪼각 그렇죠. 나는 거랑 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엄마의 사고방식이 왜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면은 막 복수심에 불타도 자기가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아들을 살인 기계로 키워가지고 아들아 너가 가서 복수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살인 연습은 나야. 날 죽여봐.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날 죽이라고. 그리고 날 쏘고 가라. 이러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되게 컬처 쇼크가 뭐였냐면 선생님이랑 러브호텔에 드나드는데 선생님을 꼬셨으니 너를 퇴학시키겠다. 맞아. 우리는 반드시 선생을 자르지 그 상황에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막는 것도 뭐냐면은 학교 이사장인가 교장인가가 학부모 회장이랑 놀아난다고 러브호텔에서 그렇죠. 기다렸다가 김전일이 사진을 찍죠. 그걸 보면서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많아. 한국에서 맨 처음에 발간됐을 때는 그게 러브호텔이 아니고 카페에서 나오는 거였다고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사카린 씨가 말한 대로 이대로 제대로 번역하면은 한국 독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아니, 너무 세기 때문에. 그치,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이랑 이렇게 자면은 잘렸을걸, 교장이. 간통 때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모든 사건이, 대표적인 트릭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비주얼적으로 대표적인 트릭이 한 사건당 한 개씩은 꼭 나와요. 네. 최소. 여기서는 이제 시체를 이렇게 잘라는. 그게 너무 비주얼 쇼크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사건들을 뭐 순서대로 다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 기억나는 그 트릭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 뭐 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나 본인이 맞춘 거 좋았던 있어요. 맞춘 거. 그래. 보면서 예전에 맞췄던 거. 네. 그 학교 계단 살인 사건에서 그 거울 트릭.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네. 예, 그거는 미스터리 연구회가 했던. 그 도면을 봤을 때 바로 맞췄어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 거다. 얘가 이렇게 온 거다. IQ 테스트에서 그 도형 이대로 가면은 무엇인가를 잘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참 도형을 못 맞춰.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복도 중간에 거울을 비스듬히 놓음으로 인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한다는 그런 트릭을 쓴 거죠. 그거 굉장히 신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도 이제 만화책 읽을 때 이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다 추리하면서 봤거든요. 네. 심지어 막 덮어.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막 이건가? 틀리면은 되게 자괴감 느끼나요? 아니, 자괴감이 아니라. 자괴감은 안 느끼는데 맞췄을 때 희열은 느끼는 거죠. 그렇지. 자괴감은 내가 느낄 필요는 없지. 내가 뭐 맞춰야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김전일이 항상 캔모치 아저씨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덮어. 또 모으라고 해서 모으는 캔모치도 대단하고 모이라고 해서 모으는 사람도 대단하고. 김전일을 신뢰하는 거야.
그거랑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그 2개 정도 더 있었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때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면서 그림을 막 그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한창 추리물 막 이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무슨 뭐 사형 6일 전 뭐 이런 뭐 그거랑 막 그 뭐야 궤도리팽이나 막 그런 것들 막 열심히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심지어는 그게 뭐 아이들 교육 발달에 좋아요. 막 이런 스타일로 돼가지고 왜 막 그래, 뭐 우리 뭐 추리, 논리 막 네. 이런 게 그래갖고 막 유행했을 다잉 시기에 메시지 갈아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아. 조합하고 여기서 좋아하는 게 다잉 메시지야. 김전일이 그래요. 좋아하는 게. 그 다잉 메시지가 이제 되게 김전일만 많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추리물에서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 그거는. 응. 근데 그게 절대 한국 사람이면 못 맞추는 막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름의 한자에 뭐가 포함된 그렇지. 것이다. 아. 뭐 이런 그때 그 야채랑 과일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크기랑 뭐 이런 것이 된 것이다. 안 되지, 우리가. 그거랑 뭐 아. 모스부어라던가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은 좀 어려웠죠. 야, 모습을 어떻게 맞춰? 안 되지. 그거를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한자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읽어보면은 무슨 뭐 시계 안을 찾아봐라 뭐 이런 게 되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거는 맞췄었어요. 아 진짜로? 그거는 그 맞춰 순서대로 해서 책을 덮고 거기 있는 거 베껴 쓴 다음에 이렇게 오. 해가지고 이거네 그거랑 그 한 영어로 거꾸로 쓴 거 있잖아요. 급하게 네네네. 써서 그것도 딱 맞춰서 되더라고. 그것도 맞췄었죠. 추리 소년이 여기 있었네. 아이씨. 네. 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트릭 같은 거가 난 되게 저는 그런 거 보는 건 좋아했거든요. 네. 내가 맞추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거랑 나는 그 낚싯줄이나 뭐 철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절로 목이 졸려지고 떨어져서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보는데 언뜻 이해가 안 돼. 줄이 어떻게 꼬였다가 풀어져가지고 너의 목을 조르고 줄은 없어질 거래. 근데 그 매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 한참 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저는 그 영화부 애들이 살인사건 나는 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또 필름을 어떻게 해가지고 필름이 뭐 불에 타가지고 쫙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 필름 끝에다가 열쇠를 이어놔가지고 그 열쇠가 문을 빠져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옆방까지 되고. 가면은 그것이 밀실살인인 것처럼 된다 뭐 이러는데 보면서 에이, 이건 좀 심했다 이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철사나 낚싯줄 이런 게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흑사접 살인 사건에서 그 나비가 밤이 되면은 바뀌잖아요. 맞아. 그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나도. 그 트릭은 그런 건 진짜 절대 그 상상으로서는 불가능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드라마도 몇 편은 봤었는데 꽤 후기 쪽에 나왔던 드라마 같은데 그 야마다 료스케가 김전일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나와요? 네, 말총머리예요. 걔는 말총머리야. 그 네. 김전일이 참고로 그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판 주인공 나왔던 그 친구입니다. 아. 그 친구가 김전일 4대 김전일이었어요. 근데 그 나온 것 중에 홍콩 로케를 한 그 에피소드가 화가 있어요. 있어요. 네, 후기인데 근데 그게 트릭이 어떤 거냐면은 범인이 밀실살인을 하는데 되게 높은 빌딩에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옆에 도로를 끼고 옆에 있는 좀 낮은 빌딩 쪽에 무슨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시체를 그 줄에 건 다음에 시체를 던져요. 그럼 시체가 뿅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팡 깨고 들어가서 그게 밀실이 된다. 막 이런 설정, 이런 트릭인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아이 저건 좀 심했다. 케이블카냐 시체 그런 케이블카. 그런 식인 거죠. 아. 근데 보니까는 그것도 트릭이 너무 개판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다라는. 근데 그 트릭이라는 게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뭔가 실제로 해보지 않은 느낌. 좀 자기적인. 그거랑 그 타로산장 살인 사건. 아, 그거에서도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행드맨인가? 네네. 그 카드가 거꾸로 있는 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또 그 사건 그죠.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전 그리고 왜 그 어디야? 아케치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왜 아까 얘기했던 도깨비. 그렇지 도깨비불 그거. 그 얼음다리. 얼음다리. 네, 그거 신박하죠. 그 신박한데. 그러니까 상상조차 못하는 거야. 못하죠. 네. 특히 우리도 상상 못하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얼마나 상상 못했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류로 많이 나왔던 게 다음 식탐정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걸 먹다가 이렇게 탐정 그런 걸 하는
그런 건데 초밥왕 아저씨가 다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그 얼음으로 사람을 찍어 죽이고 얼음 송곳? 얼음 송곳 그것도 괜히 흔한 트릭 중에 그다음에 하나예요. 숯 같은 거 있잖아. 고기 굽는 숯듯이 딱딱해지는 구우면 네네. 그걸로 사람을 찍은 다음에 숯을 맞아 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마 그 얼음다리에서 뭔가 차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왜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 굉장히 신박하네요. 근데 그때 아케치가 나와가지고 확 얘기를 하는 거, 확 얘기를. 뭔가 막 추리를 막 하는데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되면 그렇다면 저에게는 그만한 동기가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막 그러면 김전일이 아케치 경감님 이러면서 그 추리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의 단축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러면서 아케치가 물 먹죠.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학교 괴담은 너무 음모가 거대해. 학교 괴담? 그거죠. 7대 불가사의. 네. 칠대 불가사의. 실은 6대였다. 실은 뭐 이런 6대였고, 이야기였죠. 뭐 제약회사가 들어가고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 돌아다니는 괴담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우리는 괴담이래봤자 12시에 괴담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순신이 깨어난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여기 아까 말한 두 번째 사건도 그 육각촌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실은 마을을 지었는데 그 뒤에 그 대마밭이었다. 그거 완전 그 마파도랑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나는 마파도가 나왔을 때 이거다. 김전일이다. 그리고 그걸 태우잖아 결국에. 그렇죠. 다 태워버리죠. 그럼 다 같이 그거 한 거야? 그렇죠. 하이가 되는 거죠. 하이. 다 같이 떨을 하는 거야? 하이, I'm so high가 된 거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대마 불법으로 기르던 그 방에서 불났는데 그거 구조하러 간 소방관이 인터뷰하던 거 생각나요. 너무 기분이 좋다고? 예, 베리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인터뷰 엄청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어요? 불을 다 사람이 한쪽 그 상기된 얼굴로 막 불이 많이 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요. 막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만화책 보면서 그 생각이 대마밭에 불을 질렀을 때는 단체로 환각이 있겠다. 그렇지. 생각을 당연히 했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실은 범인이 2명이었다. 네네네. 설정도 굉장히 지금 와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수법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범인은 대부분 죄책감에 자살을 하더라. 엄청. 엄청.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애들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과거 어떤 사고 현장에 다 같이 있던 어떤 배가 무언가의 공통점. 어떤 배가 침몰을 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침몰한 배의 생존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거기에 취재를 나간 취재원 4명인가 5명이었다든지. 데스티네이션이야. 그 지금 배 얘기했는데 그게 히레노 전설이었나? 네.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까르네아데스의 널빤지. 맞아요. 네, 그 막 물에 빠졌는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누굴 죽였으면은 그 한 명밖에 못 타는 널빤지가 있어서 올라탔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타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못 타게 해서 죽어도 이거는 무죄다라는 그거를 다룬 사건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다 해결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요. 김전일이랑 미유키가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 그 대화가 얘기를 있어요. 하죠. 네. 전일아 너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김전일이 둘이 같이 살 방법을 생각할 거야. 이러는데 정말 하나만한 얘기다.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이 못 살지. 약간 우문현답 같은 느낌이긴 하죠. 네. 질문하는 놈이나. 그거 옛날 유행하던 거 있잖아. 엄마랑 와이프랑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 둘 다 구해야지. 전일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둘 다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죽어. 셋 다 죽자. 안 구하고 죽을 거야. 다 죽자. 그런 거 물어보느니 다 죽자. 미치겠네. 저는 아까 사카시 잠깐 얘기했는데, 학교 미스터리, 그거의 결말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 포스터를 딱 뜯으니까, 해골이 딱 나오지. 그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싹, 오싹해지는. 하면서 이제. 그거 안병기 감독의 폰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네. 네. 그리고 거기 걔 나오잖아. 약간 결복증 여자애. 맞아. 네네네. 근데 그런 캐릭터가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
당하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걔가 조종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아. 뭔가 되게 위축되고 막 이상한 그런 틱도 있는 것 같고 이랬던 약간 결벽증 이런 사람인데 알고 보니 무시무시하다.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초반부에 수상한 애는 범인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아,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1화 때 그 칼자국 난 아저씨를 의심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래 이게 영화의 맥커핀이야. 근데 참 칼자국이 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다 범인이 아니다. 착해. 다 착해. 그 사실 이거 진짜 김전희를 저는 만화책으로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중학교 때까지 보고 이거 투니버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줬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왕왕 봤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근데 조금 TV라서 그런지 약간 좀 시체 같은 게 별로 안 나오고 고어 묘사도. 그런 게 없고. 근데 아마 한국에서 발간된 만화책도 고어 묘사가 좀 수정이 된 걸로 알아요. 그게 그 약간 그림을 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그거 다 수정한 먹선으로 겁니다. 약간 그린 네.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약간 팬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치마로 가렸다거나 뭐 아니면 입고 있는 옷이 약간 느낌상으로는 슬립 같은데 이제 이걸 약간 위에다가 점퍼 같은 걸 입혔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코난 1권을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그 첫 저것도. 번째 살인 기억합니까? 예, 그게 그 청룡열차에서 그렇죠. 예, 맞아. 모가지 잘리는 네, 거. 모가지 끊는 제가 거. 그거를 일본에서 봤을 때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한국판을 보니까 그림자져 있죠. 아니요. 그 피가 솟구칠 나는 그 의성어 효과? 이런 글씨로 가렸어요. 아, 네. 푸슉이라는 단어로 푸슉, 목을 푸슉, 가리죠. 푸슉 이런 걸로 예, 가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전일 보면서 의외로 자꾸 외설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 벗고 나오는 게 되게 많이 나와. 네, 그리고 여자 가슴에 막 손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응. 아, 나오죠. 확실히 둘은 뭐 약간 뭐 네.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약간 이런 묘사. 그리고 이게 브이넥을 엄청 깊게 파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상한 자세로 앉아 있고 이상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이게 뭘 보여주려는 것처럼 앉아 있어. 허리 디스크 모르겠어. 독자한테. 네. 아니, 많이 벗어. 되게 네. 나체가 되게 많이 나와. 90년대 일본은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왜 이렇게 빨개 벗겨서 죽여? 그렇죠. 이상해, 좀. 그렇죠. 그 목욕할 때 죽이고 이런 거 있죠.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목욕할 때 네. 피가 뭐 목욕탕 물이 빨갛게 되고 막 이런 네. 식의 묘사도 많고. 아우. 그리고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아침 드라마식 설정들이. 그러니까는 그래 사랑받겠 난 몰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아니, 대부분이 그래. 아니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뭐 둘이 사랑을 했어. 근데 여동생을 좋아했어. 막 이런 결국은 좋아했던 건 여동생이었던 거야. 막 이런 거. 그쵸. 불륜의 씨앗이었어 나는 뭐 이런. 범인이 알고 보니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비운의 사건의 희생자의 뭐 여동생이었다. 혹은 오빠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막 이런 거. 아들이었다. 그리고 막 왜 살인을 저질렀니? 흑사접 때도 막 그 애들은 너의 여동생들이야. 막 나는 뭐 그때 당시에는 희귀한 그 어떤 뭐 체외 수정을 통해 막 제가 이제 마지막 말도 안 돼. 이번에 녹음 준비하면서 마지막 건이 그거잖아요. 홍콩에 가는 맞아요. 건데. 아케치를 막 네, 네. 그때 볼 땐 리얼타임으로 볼 땐 너무 신박했지. 왜냐면은 아니 김전일이 막 이런 25년 전에 무슨 아빠와 아들이 갇혀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밖에 나가면은 우리를 갇히게 한 이놈들을 복수하거라 복수하거라, 이래가지고 25년 동안 칼을 갈고 막 그런 거죠. 일본이 이렇게 원한이 많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원하는 뭐 어디에나 있는 어디가 거 나와.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세세한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미 읽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김전일이 범인으로 몰리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범인은 아니지만은 한 중간 범인쯤 되는 애들이 누군지 중간에 밝혀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레이카의 아버지가 누굴 죽여버린다든지. 그치. 그러면은 저는 다른 에피소드는 막판 가서 범인은 누구야? 막 이런까지 되게 지루한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서 흥미롭죠.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막 땅에 묻었는데, 그쵸. 그 묻은 게 없어지고, 그 풍차에 매달려 있어서, 저 풍차에 매달린 건 내가 아닌데? 누가 매달았지? 막 이러면서. 두 번 그러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쪼이잖아. 그 범인이. 네네네. 김전이는 그 풍차에, 서 깨어났는데, 케이블카가 움직이질 않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막 건전지 뭐 나나, 어쩌고. 나나, 레이코.
아니 그 레이카? 여자친구 미유키? 미유키가 짜준 스웨터에 불을 붙여가지고 동력을 아니,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 트릭을 설명할 때 정말 적절한 게 곁에 있어. 그렇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네, 맥가이버 수준이죠. 어. 그리고 그 하나같이 그 범인들이 자기의 무언가를 한번 들키기 시작하면 표정이 변해. 땀을 아니야, 흘려. 전이라 난 그런 적 없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딱 얘기하면 그렇다면 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넌 이제 증명 다 하겠다 이 새끼야. 맞아. 아니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그 시간에는 거실에서 너와 함께 있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방금 너가 한 말 안에 답이 있다. 그러면서 넌 그것으로 너가 범인이라는 왜 그런 거 것을 있잖아. 더 증명한 것일 뿐이야. 막 이러면서. 너는 아까 7시부터 나와 같이 있었다고 했지만 거실의 벽시계는 멈춰 있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내가 김주현이는 완전 얼굴이 싹싹 바뀝니다. 막 계속 같은 편인 척 하다가 갑자기 이놈이 범인이 사실 알게 된 순간 넌 끝이야 임마. 범인이 누구를 죽인 게 이 시간이 아니고 만약 이 시간이었다면 이건 시간차 트릭이야. 그런 거지. 그런 거 있잖아. 피해자는 방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고 그렇지. 옮겨진 것뿐이다. 막 이런.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보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다 준비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레이카가 아버지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처음에 레이카 아버지인 거를 범인인 거를 눈치를 채고 레이카 아버지를 막 갈구잖아요. 예, 막 갈구잖아. 야 자백해라. 짱나니까 자백해라. 나 사람 모으기 싫다. 네 입으로 말해라. 이 정도까지 했는데 편하게 가자. 거기서 희열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에피소드는 끝까지 말을 안 하잖아요. 나도 답답해. 전이라 좀 빨리 좀 말해줘. 맞아. 근데 속으로 끝까지 말고 있어. 완벽해질 때까지 말을 안 해. 완벽하게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아니야 아직 이것이 풀리지 않았어. 늘 그러잖아. 아니야 아직 이거가 풀리지 않았어. 최측근 미유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설명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 미유키가 이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정말? 그리고 이거를 저 처음에 계획하게 된 37세 김전일은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다는 못 보고 막 이런 짤방 이런 것만 봤어요. 저도 새로 한다는 소문만 듣고 이게 내가 이제 구글로 이제 몇 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나 이제 수수께끼 풀기 싫어. 너무 많이 대박.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중년 아저씨가 되었다는 설정인 것 같아. 근데 막 도시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나는 그렇죠. 거야. 네. 아니, 미유키가 무슨 스튜어디스 부장님으로 됐다고. 네, 부장 스튜어디스가 됐다 뭐 이런 설정이라고 사실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시작하게 된 거는 혐한 특집이었죠. 혐한 특집이란 게 있었나요? 그랬잖아. 그 김전일 특집 이름 뭘로 붙일 거야? 했더니 혐한 기념? 막 이러면서. 행복의 과학 기념? 이러면서. 행복의 과학 기념. 그렇지. 그렇게 됐죠.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살인사건 이런 게 굉장히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더 흥미로운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멀리 있는 위험?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걸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이제 보니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요. 사실.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전철에서 이상한 사람이랑 눈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누가 나를 밀지 모른다. 그런 건 무섭죠. 근데 이제 김전일 같은 경우는 김전일은 너무 멀게 느껴져. 그렇죠. 적당히 만화스럽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오히려 호스텔 뭐 이런 걸 봤으면 그런 게 진짜 무섭죠.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무섭죠. 김전일은 네. 내가 남한테 이렇게 사소하게 말한 거 가지고 원한을 갖고 있어. 너가 엄청난 뭐 권위의 연구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네. 뭐 아니, 아이돌이 아닌 예, 이상. 아이돌이 아닌 이상. 나도 근데 그렇게 끈적끈적한 사람 같은 걸 안 해봐갖고. 근데 어찌됐든 김전일을 봤을 때는 참 일본에 섬이 많구나. 섬나라야. 섬나라니까. 일본이 엄청 그 지역 뭐라 해야 돼, 지형이 엄청 다이내믹한 것 같아요. 음. 별별 놈이 꽤 다 있어요. 막 설산부터 막 그 그래서 막 무인도까지. 되게 막 해외도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홋카이도도 갔다가 어디 네. 갔다가 후쿠오카 갔다가 예. 후쿠오카 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사건별로 약간 뇌세적인 약간 누님 스타일의 나와. 여자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이가 하나같이 20대 초반이야. 아니 20대 초반인 게 일본은 너무 노티나. 아니 휴학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졸업을 하잖아 대학을. 그럼 22~23살에 사회생활 하는 거야. 그렇죠. 전문대 이런 데 나오는. 그렇다고 해도 너무 노티나. 그때 아니, 그 그건 스타일이 이제 90년대 그렇죠. 그 네. 스타일이지.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도 노티나. 야, 그때 법을 끝나고 부채 흔들 때
아니 좀 들어봐요. 생각을 해. 김혜수도 20대 초반에 되게 노티났어. 맞아요. 짝대 생각해봐요. 지금 보면 되게 그것도 노티나. 그러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 보여요. 스타일링이 그때 그 시절이 그랬던 거야. 맞아요. 그리고 꼭은 아니지만은 김전일과 동년배 여자애가 꼭 나오면은 쟤 예쁘다 이러고 김전일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우키가 너무 꿀밤 맞고. 꼬맹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그 캐릭터가 너무 꼬맹이고. 그 미유키가 그리고 또 되게 성숙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치. 미우키는 돈도 많어.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김전일이 그 진지한 표정 할 때부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웃겨. 그때부터 자꾸 잠깐만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김전일 아까 얘기했지만 그 김전일의 그 친척 여동생 있잖아. 호미. 걔는 진짜 김전일 어린 김전일인 것처럼 그렇죠. 너무 네. 찍어내서 그린 느낌이지 않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라고 만든 캐릭터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사건이 다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제 뭔가 절체절명의 순간? 절체절명이 다 끝나고 오케이. 이게 훈계 타임 있잖아요. 양쿠미 타임.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김전일을 진지하게 그려내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사비 연필로 그린 듯한 그런 그거를 그런 효과를 네, 내주잖아요. 그때 너무 보기가 힘들어. 항상 그 석양을 등진 석양 김전일 타입. 같은 그런 느낌. 멋있잖아. 아유. 그러고 바로 또 막 뺨때기 그렇죠. 맞고 예. 막 이러니까. 그러고 또 가슴 만지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항상 그게 나중에 범인이 쓴 편지 같은 게 휘날려.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왜 한의에서 보면은 한이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히히히 막 이렇게 그게 막 너무 급변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깨진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 드라마는 안 봤어요? 애니메이션 말고 드라마. 저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저는. 아니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드라마가 이게 김전일이 주인공 남자가 일본 자니즈의 1대 엄청 많잖아. 1대가 이제 도모토 츠요시고 2대가 마츠모토 준이 아라시예요. 마츠모토 준은 알죠. 그리고 3대가 이제 카툰의 카메나시 카즈야라고. 그러니까 나름 잘생긴 애들이 그러니까 있지. 아니에요. 나름 자니즈에서 연기로 밀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맡아요. 그러니까 연기로 조금 가겠다 나는 그런. 그리고 4대가 강철의 연금술사. 네. 그 나이 그 세대에서 가장 드라마 많이 나온 게 야마다 류스케거든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찍은. 그래서 보긴 근데 봤죠. 츠요시 시절에는 많이 보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봤죠. 네. 응. 그 당시에 그렇죠. 1대 특유의 교훈만 견딜 수 있다면. 네, 볼 수 있죠. 네. 미유키가 도모사카리였는데.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츠준이랑 카메나시 카즈야 시절 그 뒤에 시절은 특별편이지. 그렇죠. 사실 제가 게을러서 뭘 다운받아서 정리해서 보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 텔레비에서 해주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누가 안 해주면 안 봐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창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봤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만화책을 봐야겠다. 근데 이제 주변에 만화방도 없고 보니까는 네이버 북스에 있더라고요. 애장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인 몇 개를 내면 대여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냥 일반 단행본이 있고 애장판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반 단행본은 시즌 1이 37권짜리가 나와 있고 네. 애장판은 총 26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대여 서비스를 보면은 분명히 애장판인데 26권짜리가 아니고 37권으로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도 그걸 봤으니까 똑같지. 그게 무슨 뜻이냐? 표지는 애장판인데 얘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건수를 늘린 거죠. 건수를 쪼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진짜 대한민국에 나쁜 새끼들 치졸하게 쪼잔하게 나쁜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 개새끼들 이 생각하면서 봤어요. 야 푼돈 벌어서 재벌됐구나 너네. 내 말이 나는 이 김전일에 나오는 이 나쁜 흉악한 범인들보다도 난 이런 새끼들이 더 싫어요. 나는. 그래. 근데 저는 아니 모르고 보면 되죠.
네. 아니 근데 일진은 모르고 본 걸 거 아니야. 아예 일반판으로 해서 그러면은 37권으로 사실 했으면 기분이 안 나빠. 안 나빠. 그 안 나빠. 거표지가 왜 애장편으로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상하네요, 저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그런 거죠. 이거- 그러고 표지를 잘 확대해 보면은 이게 표지는 애장편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권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안 맞게 되잖아요. 얘 무슨 꼼수를 부렸냐? 이 숫자만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시켰어요. 유치한. 그러니까 쪼잔한 놈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실수라고 할 수도 없네 그러면. 아니 실수가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아, 확신범이죠. 진짜 큰 부자 되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 아니 그래봤자 없던 아니 시점도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김전일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만 원 더 벌겠냐고. 그렇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지. 마른 걸레도 짜면 물이 나옵니다. 그 마른 걸레가 졸라 많아봐. 예, 그 마른 걸레 쌓아놓고 짠다고 생각해보세요. 폭포수가 생길 거야. 예. 태워버릴 거야 그걸. 마른 걸레. 그걸래 불쏘시개로 쓸 거다 내가. 난 그래서 네이버 북스를 안 봤어.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들으시고 김전일 나도 오랜만에 봐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네이버 북스로 보실 때는 참고하시라는 것이죠. 빈정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써 있어요. 이거는 뭐 애장판이지만은 뭐 편집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보세요. 그렇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너한테 한 몇백 원을 더 받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봤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쁜 놈들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궤도 신사 같은 놈들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여자. 저는 이런 추리물 자체가 주는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은 되게 충실한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충실하죠. 다시 봐도 또 네네. 다시 그런 어떤 그 공포의 서스펜스와 그 살인이 밝혀질 때 약간 추리 인문작 같은 거지. 정말 즐거운 작품인 것 같아요. 다시 봐도. 그리고 그 대사들이 뭐 사실 정해진 대사지만은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전형적인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세이 소년소녀에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중3 때 학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시험 다 보고 이제 애들 학교 나와가지고 맨날 만화밖에 안 봤었는데 다 같이 코난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난의 이제 명대사는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1화 버전으로 외워서 반 애들이 그 타이밍 때 얘기할 때 역시 인생은 살만하다고. 다 같이 중3짜리 꼬마 남자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다가 코난이 그 모든 비밀을 다 찾은 다음에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어로. 근데 그거를 다 찾는 거야. 뭐 진실지 뭐 어쩌고. 그걸 딱 하는데 이게 차킹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완전 웃기거든요. 그때 김전일을 봐서라도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라고. 이거 생각난 건데 민 씨는 익히 몇 번 본 친구인데 지금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추리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리부가 진짜 멋있다. 동아리를 추리부를 해서 추리 소설, 추리 문학을 같이 읽고 트릭을 연구하고 막 이런 동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스쿨 쓸 때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야. 제가 일찍이 고등학교 때부터 추리부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멋있다. 되게 내러티브가 있네. 대한민국 학교에 추리부가 있는 학교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만든 거예요. 만든 거지, 자기가, 심지어.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덕질을 파고들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언제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없으니까 내가 만들겠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뭐 맺은 말로 한마디 하자면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26세부터 31세 사이에 한 4-5명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처럼 너희는 김전일이 더 재밌었냐 코난이 더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김전일을 반반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전일을 좋다고 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3등신 4등신은 참을 수가 없다. 예, 코난. 예,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코난이 한 권에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 몇 권, 30권 이거 지금 기억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코난은 길기도 길 뿐더러 한 권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게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정이 중요하다고. 입문은 이걸로 했으니까. 그렇죠. 첫정이 중요하다. 저도 사실은 입문을 이걸로 중국 해서. 속담 같아. 네. 첫정이 중요하다. 저는 만화책 자체를 김전일로 했기 때문에. 네. 전 고백하자면 코난파인데 이거 소수파다. 코난이 소수파가 돼야 되는 이 세상. 너무 길거든. 절대 소수가 아니야. 지금도 극장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름마다 나오잖아. 근데 저도 이제 90년대 이후로 안 봤으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김전일은 추억이다. 그러고 보니까 코난은 극장판을 본 적이 있는데 김전일은 극장판을 본 적이 없긴 극장판이 하네요. 있나?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 시절에는 지금도 코난은 매년마다 극장판 나오잖아요. 엄청 나오죠. 네. 그러니까. 수수께끼 남자. 코난을 지지하는 애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세대를 뛰어넘는 명작이다. 계속 나온다. 네. 그 제가 아주 정말 아주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지금의 카카오 TV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그 TV 그 뭐라 해야 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중 하나인데 네. 이 카카오 TV의 전신이 다음파 TV입니다. 그렇죠. 이 다음파 TV 시절에는 이제 뭔가 뭐 도네이션도 안 되던 그런 시기 때 코난 빌런이 있었어요. 무법지대였죠, 거의. 예, 거의 완벽한 무법지대였는데 코난 빌런이 뭐야?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론 다음파 방송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코난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리면 다시 하고 잘리면 다시. 아니 방송이 그냥 연달아서 하드디스크에 코난 1화부터 끝화 끝나면 극장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한 번 한 쿨이 돌면 그 사이에 코난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업데이트돼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 채널에 들어가면 코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무법지대였기 때문에 제재가 없었던 거야. 그래 그때 아프리카로 CSI 보던 시절에.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제 대학교 때 동아리 방에 한 친구가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은 애가 있었어요. 생활 부금이네. 걔는 이미 코난의 팬을 넘어섰어. 대사를 외우고 있어. 대사를 막 외우고 막 그런 애였어. 근데 애도 약간 특이한 애야. 뭐 하여튼 그런 애인데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난은 그 정도로 되게 사랑받는 그런 거 같아요. 작품인 것 같아요. 코난은 추억이 아니죠. 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이야. 혹시 뭐 이 방송을 듣고 그래 한번 볼까라는 생각 들으신다면 저는 코난은 그 애니메이션 그 극장판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극장판이 의외로 일본에서 지금도 매년마다 장사가 되는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비슷하게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되게 비슷한 연유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눈물 펑펑 쏟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알고 짱구는 그 TV 시리즈에서는 알콩달콩 막 동네 얘기인데 극장으로만 가면은 세계를 구합니다. 지구를 구해. 그쵸. 지구를 구하죠. 우주도 구하고 막 지구도 구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막.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네. 뭐 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고 당연히 잠깐만.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예전에 어렸을 때 책방에서 이걸 빌려보면 그렇게 스포일러한 새끼가 많았어요. 진짜. 그게 이 새끼 범인. 맞아요. 써놔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화살표. 그것도 막 빨간색으로 써놔. 그래. 확 티나게. 그래서 이말년 이거처럼 이렇게 이마에다가 범인. 그래서 이빠들이 뭘 하냐면 얘가 범인, 얘가 진짜 범인. 그래서 다 범인으로 다 써놓는 거야. 범인이라고 써놓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그 스포일러에 되게 열받았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왠지 다음 거에도 그게 그럴 것 같아서 처음에 그 용의자들의 그 사진이 나오다 증명사진이 그거를 이렇게 슬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대부분 지난 줄거리와 그 사람들 얼굴이 있고 현재 상태. 스포를 당할까 그래서 봐. 내가 그 페이지를 이렇게 슬쩍 넘긴단 말이야. 슬쩍 넘기는데 컷 안에 있는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그려가지고 범인.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씨. 네가 그럴 줄 알고. 알고 봐도 재밌어. 네 머리 위에 있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제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그 스포일러에. 그래서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김전일 애장판은 26권짜리인데 한 권에 한 케이스가 끝나요. 네.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네. 네이버 북스는 이용하지 마시는 걸로 네. 하시고 이제 할 얘기 없죠? 네? 네. 김전일 편 2주에 걸쳐 해봤고요. 김전일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면은 팟빵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다운로드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나알바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알바에서 출연 하나 딱 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 뭐 나오는 거 있어요 요즘에? 아유, 됐고요. 나는- 그거 안 하나 그거? 그때 그 형사 저기 나왔던 거 투 안 하나? 무섭다. 형사 2가 뭐야? 저기 공조? 권상우 뭐 나오는 거? 권상우 나오는 아. 거. 그게 그나마 제일 괜찮던데. 무섭다. 집에 가자. 여튼 다음 주에는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